안녕하세요. 백희영입니다. MPT와 CPT,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파와지는 시험인데요. CPT는 캘리포니아에서 보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CPT라고 하고 MPT는 멀티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라는 의미로 캘리포니아가 아닌 그 외주에서 치는 PT 시험을 의미합니다. PT 시험은 사례형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한 문제당 90분씩이고 MPT는 2문제, CPT는 1문제로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한국 사람한테 왜 이 PT 시험이 어려운가 라고 한다면 한 문제당 10페이지가 넘는 문제지 때문입니다. 문제지만 10페이지가 넘습니다. 객관식을 풀 때 그 지문도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10페이지가 넘는 이 시험을 치려니 당연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때문에 10페이지가 넘냐는 것이죠. 시험지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 파일,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목차는 파일과 라이브러리에 각각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어떤 서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제목들이 써 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파일의 경우에 5에서 6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또한 5에서 6페이지, 그래서 토탈 10페이지가 넘는 문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는가? 이거 전에 우리는 이 퍼포먼스 테스트가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미션은 간단합니다. 상사가 어쏘에게 업무를 시키는 상황에서 과연 그 어쏘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까라는 겁니다. PT 시험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뉴 클라이언트를 만난 거예요. 뉴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해보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쏘에게 가서 어쏘야, 너 이거 클라이언트 이런 상황이니까 너 이것 좀 정리 좀 해봐라 라고 시키는 상황이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어쏘에게 시키는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이 뜻은 변호사로서 변호사인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잘 요약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어쏘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관련된 판례를 찾고 관련된 법조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어쏘에게 일을 시킬 때 관련된 판례와 관련된 법조문까지 잘 추려서 어쏘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어쏘에게 있는 자료는 클라이언트의 상황 그리고 관련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이 클라이언트의 자료가 파일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 즉 판례, 그리고 법조문, 기타 등등 관련된 자료가 라이브러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안, 즉 우리 클라이언트의 사안을 주어진 자료와 함께 예쁘고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퍼포먼스 테스트의 전부입니다. 잘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고득점을 하는 것이고, 너무 지저분하고 논점이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파일은 클라이언트의 사안, 그렇기 때문에 면담 내용, 이 면담 내용은 우리 상사가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다른 제3자와 계약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등 클라이언트의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파일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는요, 법조문, 판례문,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변호사 협회의 의견서 아니면 뭐 전문가의 칼럼 등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 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PT라는 시험을 간과할 수는 없으니 공부는 시작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맨 먼저 하실 일은 라이브러리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파일과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파일은 우리 사안에, 우리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는 판례문이고 법조문이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특히 판례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문 속에 모든 논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문, 이렇게나 길고 이렇게나 복잡한 글을 읽으면서 요약하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요약을 한다는 것은 글 전체의, 그러니까 어쏘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서의 스트럭처를 판례문을 읽어 나가면서 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트럭처 짜는 거, 그리고 판례문을 어떻게 쉽게 읽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제 홈페이지 www.백희영.com에 001번 강의 PT 판례문 읽는 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비교적 짧습니다. 2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문을 읽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판례문을 잘 읽고 잘 요약하는 훈련이 되면 파일이 쉽게 익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서, 굉장히 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즉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긴 답안의 스트럭처가 탄탄해집니다. 탄탄한 스트럭처가 채점자 눈에 굉장히 잘 읽혀지고요. 잘 읽혀지는 보고서, 그러니까 답안지는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판례문을 어떻게 요약 정리하느냐? 요약 정리하는 방법, 논점 파악을 하시고요. 판례문에 분명히 논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문에서 언급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소 케이스들인데요. 이 소 케이스들, 서브 케이스들을 정리를 하는데 특히 이 서브 케이스들 간의 비교 분석이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읽었으면 파일을 읽으셔야 되겠죠. 파일에다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정리해 놓은 내용의 파일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와 파일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서브 케이스들 간의 비교 분석이 첫 번째 고득점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브러리의 내용과 우리 클라이언트의 사안,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와 파일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했고 정리를 했으면 당연히 답안지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잘 버무려서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치우쳐서 쓰시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파일만 치우쳐서, 거기에 치우쳐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답안지는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00자에서 1200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짧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00자에서 1200자 사이로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맷은 우리 에세이를 작성하는 포맷과 동일하게 C락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 한 문제당 90분이 주어집니다. 즉, 문제 1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읽는 것과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까지 총 90분이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답안지 작성을 하는 것은 최소한 30분에서 40분 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PT 강좌 있습니다. PT 실전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CPT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MPT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모두 PT 실전반 동일하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총 4주 완성으로 각 포맷에 대한 답안 요령 당연히 파악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어 파일 정리 요약하는 노하우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업 시간에 저와 답안까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과제로 나가는 것에 대한 백변 첨삭이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강일은 10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첨삭이 들어가는 강좌이다 보니 제가 선착순 10명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은 10월 28일이지만 수강 신청일은 2주 전부터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명까지만 받고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일인 10월 14일부터 빨리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PT 실전반의 수강 후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연습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수십 번 연습해야 될 걸 4번 수업 만에 알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팁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치는 것처럼 풀이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1대1 개인 상담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고민이 생깁니다. 그 고민, 그 공부 방법, 그 공부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1대1 멘토링을 해드리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